여러분, 이제 샴푸 이론 및 실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계속 복습만 해주기도 너무 지루한 것 같고, 또 그래서 어쨌든 뭘 해주면 좋을까 막 고민하다가, 기존에 제가 그 헤어 관련된 직업 특강을 한 적이 있었을 때 직업 특강 했었던 자료가 있길래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헤어드레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좀 정말 이 동영상 수업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많은 거를 해드리고도 넘침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좀 재미있게 어쨌든 여러분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자료를 구해 본 거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기시면 돼요. 과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훨씬 더 좋으시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헤어드레서는 뭘까요? 헤어드레서는 사실상 그냥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특정한 자격을 갖춘 말 그대로 헤어 디자이너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머리를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그런 헤어 디자이너를 지칭하는 말이 헤어드레서예요. 여러분들도 뭐 이미 나는 헤어 드레서가 되겠어,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어, 뭐 이렇게 벌써부터 진로에 대해서 정하신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중에 아직은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헤어드레서도 잘 모르겠고,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내일은 네일 아티스트, 아니면 피부 관리 이쪽 스킨케어 하겠다, 뭐 이렇게 아직 막연하게나마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그리고 전공이라는 거는요, 분명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땐 이랬으나 나중에 졸업하고 나갈 쯤에 바뀔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좀 다양하게 경험을 미리 조금 접해보고 경험해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딱 정해져서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해보시고, 나한테 정말 앞으로의 평생 업으로 되어질 만한 그거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메이크업을 처음에는 전공을 선택했다가 뒤늦게 헤어드레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렇게 헤어드레서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섭렵하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머리 하는 사람이 머리만 볼 줄 안다? 그거 아니고, 메이크업이라던가 전반적으로 패션에 대한 감각이 있고, 그래야지만 고객하고도 소통이 가능하고 고객의 스타일을 찾아주기가 좋아요.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예요. 메이크업 하신다고 해서 메이크업만 알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맞추거나 이 고객의 스타일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이 전공, 물론 저야 제가 헤어드레서 전공이고 여러분들에게 헤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헤어 전공자가 나오면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저는 무엇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든 응원할 거예요. 메이크업도 재미있고 내가 너무너무 잘할 수 있다, 하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그 길이 맞는 거고요. 네일 아트, 작은 네일이지만 여기를 꾸며주고 할 때가, 패디 할 때가 난 너무 행복하다, 당연히 그 길 가셔야 되고요. 또 나는 피부 트러블이 좀 있었어 가지고 깨끗한 피부를 좋아해. 나는 모든 분들이 피부에 걱정 없이 깨끗한 피부, 예쁜 피부를 만들어 드리는 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그럼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헤어 전공이기 때문에 헤어 쪽으로 조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자, 헤어 전공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헤어 생각하면 참 되게 막연하죠. 무조건 졸업하고 미용실, 살롱으로 취직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꼭 헤어 전공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특히 미용 자격증을 땄다고 무조건 살롱으로만 취직 하는 걸로 알고 계실까봐,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거를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헤어 전공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헤어 관리를
피부 아니 뭐야 미용을 전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발에 대한 두발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두피에 관련된 직종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트리컬러지스트라고들 명칭을 많이 하죠. 아직까지는 사실상 국가 자격증은 없지만 민간 자격증으로 두피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두피관리사를 하기 이전에 헤어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미용사 자격증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자격증을 국가고시 거를 미리 취득을 하실 수 있을 때 지금 학교 다니는 중에 미리 해 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죠. 왜냐하면 시험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내가 헤어 전공을 지금은 안 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같은 맥락 안에서 미용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도 메이크업 쪽으로 나가더라도 미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또 되게 많이 점수를 쳐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공이 바뀌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용사 자격증을 따놓는 게 좋은데, 그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라고, 지금이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학교도 많이 안 나와도 되고 요런 때가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격증을 먼저 따놓고 두피관리사 자격증을 두피관리사 공부를 해 놓으면 모발을 두 발을 예쁘게만 만드는 거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두 발이 예뻐지려면 두 발이 나오는 두피를 정말 알아야지, 건강하게 유지해 줘야지만 모발도 건강한 거고, 그래야 모발이 예쁘게 연출되는 것까지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엔 두피관리사를 그래서 살롱에서 두피관리사를 그 디자이너랑 같이 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더 전문화돼서 두피관리사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피케어 같은 경우는 매뉴얼상에 아예 두피케어는 따로 두피관리사가 하시는 거죠. 디자이너 선생님은 모발을 예쁘게 하고 두피관리 선생님은 두피를 예쁘게 하는, 예쁘다는 거는 말 그대로 트러블이 없는 깨끗한 상태,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관리사 선생님들도 요즘에 전문적인 두피샵도 따로 있지만 뭐 그렇지 않고 살롱 자체에서 조금 더 그 전문적으로 두피 관리사를 두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고객의 두피와 모발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는 전문 관리사로서 두피 및 모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치료 예방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두피 관리 전반에 걸친 교육도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기도 하는 거죠. 뭐 두피 전문 센터나 또는 피부과나 관련된 두피 관련 병원, 뷰티 전문 살롱, 두피 관리실, 뭐 교육 강사도 될 수 있어요. 두피 관리사라고 해서 무조건 트리컬리지스트가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이렇게 실습을 하는 그런 쪽에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두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그런 데서도 얼마든지 그 교육 강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분야가 많은 거죠. 의외로 두피 관리사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왜냐면 두피 관련된 요즘 제품들이 원체 많이 나오고, 특히나 워낙 젊은 분들까지도 탈모가 늘어나는 추세고, 예전에는 막 뭐 그 뭐지? 유전으로만 탈모가 있어요. 내지는 뭐 나이가 조금 먹어서 한 40이 넘어야 탈모가 와요 이러지만, 요즘에는 20대 조기 탈모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이건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요. 사실 호르몬의 문제도 있고,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안 좋은 유해가스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 내 몸의 변화, 뭐 그 순환이 안 좋아서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탈모가 되게 많이 빨라졌고 많아졌고, 그리고 예전에는 원래 탈모는요
병적인 이슈가 아니고는 여자한테는 거의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정말 스트레스가 극대화되면서 여성 탈모도 많아지고 있어서 이 두피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내가 몰랐었는데 나는 헤어드레서는 헤어하면 무조건 헤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 두피 관리사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방금 계속 두피 관련된 트리컬러지스트, 두피 관리사에서도 지금 탈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탈모에 관련된 직종이 엄청 많이 분업화되고 있고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탈모가 그만큼 많아진다고 얘기 방금 했죠. 그래서 단순하게 트리컬러지스트가 이제 탈모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요소로 쓰이는 두피 관리만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탈모에서 진짜 이미 진행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모발을 이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모발 이식을 할 때 우리가 네이프 여기 후두골 있는 백포인트 밑으로, 그쪽은 사실은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쪽이 항상 대머리나, 그러니까 일명 탈모가 있으셔서 U자형, O자형, 뭐 M자형 탈모가 있는 사람도 뒷머리는 항상 빽빽한 편이에요. 그래서 뒷머리에서 모판을 채취를 해다가 그거 모를 다 분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식을 해서 앞머리 라인 쪽이나 탈모가 일어나는 부위, 뭐 M자, O자, 뭐 U자 이런데 다 이제 모발 이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 저렇게 모발 이식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일반 샵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병원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피부과라던가 성형외과에서 이제 모발 이식을 하는데, 이쪽에 관련돼서도 분명히 이제 헤어 관련 직종이기 때문에 미용과 출신들도 충분히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담당하는 건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지만, 저 모발 분리하는 작업이라던가 그 외에 수술한 후에 뒤 케어해주는, 후 케어해주는 분들, 내지는 그 외에 또 관리해주는 트리컬리지스트의 역할을 또 병원에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탈모 관련 직종이 좀 요즘 유망하다는 거죠. 나는 저거까지는 못하겠어, 그렇지만 탈모에 나는 관심이 있어 하시면 탈모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거나 그 부분에서 그 유통 제품을 이제 유통하는 회사 이런 데를 들어가서 관련 탈모 관련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제품 제조라는 거는 내 아이디어, 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제품 개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단 탈모 때문은 아니고요. 가발이 요즘에는 되게 멋내기 가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증을 조금 빨리빨리 내게 되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컬러풀한 머리 헤어스타일이 많아질 때 이거를 내 머리를 탈색을 해서 염색을 바꾸고, 그리고 염색이 조금 있으면 한 1, 2주까지만 예쁘고 그 이후로는 또 색깔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모발은 손상되고 싶지 않고 색상은 많이 변화시키고 싶고, 그럴 때 저런 가발도 많이 착용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화보 촬영이라던가 특별한 상황에나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일반인 분들이 많이는 안 쓰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가발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재질이 너무 좋아서요. 인모로도 많이 하고, 인모가 옛날에는 너무 비싸서 쓸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그 인조모도 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티나는 가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멋내기용으로도 물론 가발이 많아지고 있지만, 옆에 우측 사진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요즘 탈모가 젊은 탈모 많다고 했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가발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는 그냥 하나 딱 남으면 자기가 어떻게든 잘 쓰고 그냥 그 스타일이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도 쓰는 경우들 분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분 가발만 만들거나. 근데 요즘에는 아예 가발 만드는 곳에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상주를 하면서 그 원하는 가발을 부착을 하고, 또 그분한테 맞는 그 부착을 한 가발을 부착한 상태에서 헤어커트를 하거나
아니면 스타일링을 뭐 펌이라던가 염색 같은 걸 해서 맞춰주는 그런 것들이 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가발을 사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맞춤 스타일로 가발 스타일링을 하는 것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가발 업체에 헤어 디자이너가 상주하는 경우들이 생겼고요. 또 그렇게 상주하면서 스타일링을 해주는 그런 직업 말고 아예 가발을 만드는 가발 자체를 스타일링하는 스타일리스트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발 공장에서 애초에 커트 형식이라던가 컬러 아니면 뭐 웨이브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애초에 거기서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또 가발 스타일리스트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생각했던 것보다 직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고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TV에 좀 여러 번 나와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본인이 대학교 때부터 머리에 탈모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원형 탈모가. 그리고 군대 가서도 원형 탈모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심지어 머리가 위에 U자형으로 전체가 다 없어지는 지금 사진상의 그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이 군대 가족들도 전혀 몰랐대요. 원형 탈모가 있었는지. 근데 항상 가발을 찾아서 잘 쓰고 다닌 거지. 근데 그분이 가발을 그렇게 찾아도 너무 아저씨 같은 자기는 20대인데 아저씨 딱 가발 쓴 약간 예를 들자면 뭐 이덕화님 그 뭐 서른도님 같은 그런 느낌의 가발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예 자기 머리를 스스로 자르겠다는 마음으로 왜냐면 가족들한테도 말할 수가 없으니까 미용실 가서도 또 자기가 너무 창피하고 해서 벗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 미용사 자격증을 딴 거죠. 그래서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자기 머리 관리를 스타일링 관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밀착력 있고 두피도 맨날 가발 쓰게 되니까 여기 트러블이 막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트러블이 없을 수 있는 그리고 막 어디 가서는 땀 때문에 떨어지거나 물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가발을 만들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본인이 가발 업체를 차렸잖아요. 그분 지금 예약이 완전 줄을 서 있고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이슈 때문에 이걸로 자기 업을 삼고 성공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무궁무진한 또 이 관련된 직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헤어 제품 관련 회사 뭐 헤어 제품 정말 많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해외 브랜드들 되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 밑에 아모스를 제외한 모든 브랜드가 다 저 모로칸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당연히 외국에서 온 브랜드고 인바티 아베다 같은 경우는 에스티로더 그룹에 속해 있는 원래는 그 미국 브랜드지만 따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에스티로더 그룹에 합병이 됐고요. 저 시세이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본 브랜드고요. 케라스타제사 같은 경우도 프랑스 제품이죠. 아모스만 이제 당당히 우리나라 제품인데 되게 헤어 관련 제품이 더 많아요. 우리가 뭐 미용실로만 유통되는 제품도 많고 전문가용으로만 유통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제품 관련 회사에서 영업부에서 근무도 할 수 있어요. 영업부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 왜 미용과를 나와서 영업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품을 잘 이해하고 또 영업을 할 때 단순히 이거 물건을 판다가 아니라 이 물건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가서 어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용과 출신이라면 좀 더 선호하고 뽑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영업부, 대기업 영업부도 괜찮죠. 그리고 헤어 관련 제품 개발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교육부 쪽으로도 많이 빠지죠. 나는 이 어떤 이론적으로 헤어에 대한 두피나 이런 관련해서 설명도 잘 할 수 있고 제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차라리 이쪽으로 해서 내가 커리어를 교육 쪽으로 쌓겠다 해서 제품 교육 먼저 하고 나중에도 뭐 이게 경력이 쌓여지면 아카데미 교육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말 그대로 판매부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미용과 나와서
이런 헤어 관련 제품 내지는 피부 관리 뭐 제품 관련해서 그 실질적으로 그 살롱이라던가 판매 쪽 관련된, 특히나 이런 큰 브랜드들 같은 경우 뭐 아베다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도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면세사업부 쪽에서 직접적인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헤어 제품 관련해서 개발도 할 수 있고 영업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판매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헤어 제품 관련 회사 내에 있는 뭐 살롱, 자체 살롱 같은 데서도 또 근무할 수 있다라는 거.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자, 여러분들 요즘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이거 아닐까 싶어요. 방송이라던가 CF라던가 패션쇼 쪽에 헤어를 해보고 싶겠죠.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다 해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약간의 여한은 없어요. 물론 지금도 하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언젠가는 패션쇼 쪽에는 이제 뭐 CF라던가 이런 쪽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도 20대 때 방송도 들어가서 해봤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 고생했어요. 요즘에는 일하시는 분들 되게 편한 정도예요. 물론 그분들도 나름 힘들다고 하시겠지만 라떼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처럼 시급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케어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송 일할 때 헤어 메이크업을 또 동시에 하는 분들을 선호했었고, 그래서 방송하시는 분들 스타일리스트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의상도 책임지고 헤어도 메이크업 다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분야가 조금 세분화되어진 느낌이죠. 그래서 헤어 하시는 분이랑 메이크업 하시는 분, 스타일리스트 다 따로 해주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연계돼서 내가 하는 주 연예인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CF 들어왔을 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CF 전담을 해서 하시는 헤어 메이크업 디자이너 쌤들이 많죠. 물론 어느 정도 뭐 청담동 강남 이쪽에 살롱을 좀 크게 하시면서 디자이너로 이름을 날리게 되면 또 CF 쪽에서 아예 러브콜을 보내서 이쪽 이렇게 이런 분 할 건데 이런 거 해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찌됐든 방송 쪽이라던가 CF 쪽은 뭐 각각 같이 연결된 경우도 있고 따로따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와는 또 달리 패션쇼도 마찬가지로 패션쇼만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이제 헤어쇼 같은 경우는 패션쇼 헤어 담당하는 거는 원체 패션쇼 규모 자체가 보통 클 때 많이 이루어지는데, 진짜 스테이지에서 쓰는 거, 그러니까 스테이지에서 본 무대를 쓰는 거는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불과되지 않아요. 엄청 규모가 대대적으로 크지 않은 이상 보통 10분에서 20분이면 런웨이가 거의 끝나는데, 그 10분, 20분, 뭐 많게는 1시간 이내에 패션쇼를 위해서 거의 4시간 이상 드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백스테이지에서는 정말 이 머리 스타일을 수십 명의 그 모델들에게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또 수십 명의 헤어 디자이너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하긴 하는데, 포니테일이라던가 간단한 스타일을 하는 경우 많고, 뭐 또 이렇게 뭐 그냥 생머리로 내추럴하게 내리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지만, 보통 가발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가발을 씌우기 위한 밑작업, 막 콘로우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패션쇼도 하는 그런 재미난 직업군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방송, CF, 패션쇼 이런 쪽으로 바깥에 쇼적인 쪽으로 가는 경우들도 물론 많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자,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살롱에서 근무하고 이제 경력 쌓고 디자이너가 된 다음에 결국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본인이 경영하는 걸 되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미용실이라던가 바버샵이 뭐죠, 요즘에? 그렇죠. 이발소가 영어로 바버샵인데, 요즘에는 약간 좀 더 젊은 감각의 남자 머리만 전용으로 하는 바버샵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면도까지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 외국처럼 수염을 많이 기르는 분들이 없다 보니 아주 많이 뭐 면도에 대해서 세밀한 디테일한 디자인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점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용실, 바버샵 경영해 보는 것도 네, 좋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헤어 강의, 교육자, 에듀케이터가 되는 것도 괜찮죠. 피부 포인트라고 말하는 그 아카데미도 레오 파사지라는 헤어 드레서에 의해 생겼고요. 비달사순은 말할 것도 없이 비달사순이라는 헤어 디자이너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우측에 샤롱 블랑이라는 분은 되게 생소하시겠지만 제가 호주에서 제일 존경했던 멘토 같은 분이세요. 아직도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도 현역으로 뛰시면서 작품 활동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 교육자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헤어 관련된 직종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헤어를 너무 헤어 디자이너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다양하게 내가 아이디어도 샘솟고 손재주도 많고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많다. 이렇게 욕심내시는 분들은 꼭 한번 헤어를 더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재밌었죠? 예, 다음에도 또 재미난 걸로 준비해서 알려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